여러분 안녕하세요. 앱 메이커 강의를 맡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우리는 현재 메이커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커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 복잡한 기술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미래사의 핵심 컨텐츠인 앱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앱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용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앱을 몇 시간 사용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왼쪽의 그래프를 보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앱 사용 시간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사용자의 하루 평균 앱 사용 시간은 2019년을 기준으로 3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모바일 앱이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예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창업과 창작 욕구를 북돋을 수 있는 앱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앱 메이커는 바로 바이플러그 앱 메이커인데요. 이 앱 메이커가 특별한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 없는 개발. 여러분,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코딩이란 우리의 언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앱 메이커는 코딩을 전혀 할 줄 몰라도 코딩 없이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 기반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 기존의 앱 개발은 대부분 그 회사의 전용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앱 메이커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이티브 소스 코드 자동 생성. 소스 코드란 컴퓨터의 언어로 바꿔서 작동 원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앱 메이커는 우리가 복잡한 소스 코드를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웹에서 동작하는 앱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동시 구축.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프론트엔드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어떠한 모습이 눈에 보이죠? 바위 위에 아름다운 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보이지 않는 뒷모습은 어떨까요? 예쁜 꼬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뒷모습은 예상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꼬리가 아닌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백엔드는 앞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프론트엔드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앱을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프론트엔드입니다. 반면에 백엔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앱이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진 올리기나 댓글 남기기 등 우리가 앱을 직접 사용하는 동작을 바로 프론트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데이터로 바꾸고 서버에 저장해서 다시 데이터로 보내주는 것을 바로 백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들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다른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앱 메이커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정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구로구에 있는 중학교나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공공 데이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하려면 일일이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해서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컨텐츠로 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이플러그 앱 메이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바이플러그를 검색하시거나 직접 바이플러그.co.kr로 입력해서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바이플러그 사이트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과 닉네임,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과 비밀번호 재입력을 차례대로 적은 후에 하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회원가입한 이메일로 들어가면 바이플러그에서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로 들어가서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비회원의 경우 바이플러그 사이트에서 앱 만들러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팝업 창이 뜨면 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비회원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분은 바이플러그 사이트에서 로그인까지 완료해 주세요. 상단을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앱을 새로 만들 때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만들던 앱을 불러올 때는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앱을 새로 만들 거니까 첫 번째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랬더니 창이 뜨죠?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웹에서 사용되는 파일명으로 앱 이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문과 숫자로만 쓸 수 있고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기소개 앱이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Who am I? 라고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뒷번호나 생일을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성이 안 된다. 그거는 다른 사용자가 같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숫자를 바꿔서 다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당 3개의 프로젝트까지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도움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플러그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이트에서 바이플러그 사용법이 보이실 건데요. 네 번째, 교육 실습 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4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Who am I 앱 만들어 보기 라는 글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 첨부 파일이 보이실 건데요. 클릭해서 내 PC에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파일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바이플러그 사이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상단에 바이플러그를 클릭해 주세요. 이 화면은 앱의 화면을 구성하는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는 UI 블럭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데이터 블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UI 블럭은 반복되지 않은 데이터로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블럭은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 바로 이 데이터 블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블럭을 사용할 때는 반복되는 구성 요소 하나만 형태로 잡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내용만 바꿔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하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앱을 만들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UI 블럭 아래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속성에는 디테일한 작업, 예를 들어서 폰트 크기나 색상 등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면 세로로 된 도구 상자 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UI 블럭과 데이터 블럭, 그리고 속성과 도구 모음의 위치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I 블럭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블럭을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I 블럭을 클릭하는 겁니다. 우리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했더니 화면에 배치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해서 UI 블럭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으로 드래그한 뒤에 드롭, 즉 툭 하고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I 블럭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삭제하고자 하는 UI 블럭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도구 모음에서 맨 아래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UI 블럭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UI 블럭에서 첫 번째는 텍스트 UI 블럭이에요. 앱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UI 블럭입니다. 두 번째는 버튼 UI 블럭이에요. 버튼 이름을 텍스트로 변경할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화면 이동이나 메시지 출력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벨 UI 블럭이에요. 앱 개발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UI 블럭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UI 블럭과 이 라벨 UI 블럭의 차이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앱 사용자인지 아니면 앱 개발자인지의 차이겠죠? 그러면 우리 텍스트를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UI 블럭에서 텍스트 UI 블럭이 아닌 라벨 UI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속성에서 텍스트 옆에 앱메이커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랬더니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 UI 블럭에서 네 번째는 바로 이미지 UI 블럭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UI 블럭 중 하나로 이미지를 배치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도 한번 배치해 볼게요. 이번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UI 블럭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UI 블럭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으로 드래그한 후에 툭 하고 놔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세 번째 이미지 옆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관리자 창이 뜨면 하단에 추가를 클릭할게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실습 자료를 선택해서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탐구력 이미지를 선택해서 하단에 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죠? 이미지를 선택해서 하단에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가 설정되었습니다. UI 블럭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UI 블럭에서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웹 UI 블럭이에요. 웹페이지를 넣을 수 있는 UI 블럭으로 블로그와 같은 웹페이지를 배치할 때 사용하는 UI 블럭입니다. 지도 UI 블럭이에요. 위치를 입력하여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 UI 블럭입니다. 비디오 UI 블럭이에요.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넣어 볼까요? UI 블럭에서 비디오 UI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속성에서 비디오 검색 옆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이 뜨면 검색란에 인사동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동과 관련된 영상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하단에 선택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앱에서는 영상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UI 블럭이에요. 화면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UI 블럭을 많이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럴 때 스크롤 UI 블럭을 사용하면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UI 블럭을 화면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UI 블럭에서 스크롤 UI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자, 화면에다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여기 위에 편집창을 누르면 여기다가 넣고 싶은 UI 블럭을 배치하면 많은 UI 블럭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크롤 기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편집창을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UI 블럭에서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는 광고 UI 블럭입니다. 구글 애드먼과 연동하여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UI 블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앱 메이커의 특징과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UI 블럭과 데이터 블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